자, 이 15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15번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연결한 시험지인 것 같은데, 야, 거기에 1대1 대응이라고 돼 있는 거에 좀 밑줄을 쳐봐봐. 1대1 대응. 우리가 수학2에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언제냐 하면 주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런 말 나올 때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듣는데,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함수의 종류와 개수에 대해서 정의를 배우거든요. 이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니?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요. 이 1대1 함수는 약속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임의의 실수 x1하고 x2를 가지고 왔을 때 얘들은 당연히 다 함수의 정의역 소속일 거야. 근데 x1, x2를 비교했더니 이 둘이 다르다면 대응되는 함수값 fx1하고 fx2를 비교했을 때도 이 둘이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1대1 함수. 그래서 1대1 함수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보면 그래프로 그렸을 때 내가 여기에 지금부터 함수 세 가지를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각각 1차, 2차, 3차 함수의 대표적인 상황들을 그린 거거든. 이 중에 1대1 함수인 게 몇 번만 1대1 함수야? 1번만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그려져 있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가로줄을 그어가지고 몇 번씩 만나면? 한 번씩 만나면 이건 1대1 함수라고 그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면 몇 번 만나죠? 두 번 만나고요. 이러면 세 번 만나니까 저런 상황이 존재하면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보통 어떤 연속인 함수가 얘들아, 연속이라는 함수의 뜻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함수가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가하는 함수이거나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감소하는 함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대1 함수라는 게 반드시 연속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어도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예전에 수능에 한번 나왔던 함수인데, 여기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인 거야. 이 상황에서 여기랑 여기를 통과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쳐요. 이게 y는 x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가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함수는 니네가 보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함수잖아. 근데 이 불연속인 함수지만 얘도 역시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몇 대 몇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를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가로줄 개념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가로줄을 그으면 이것도 몇 번 만나죠? 한 번. 여기도 이렇게 한 번 만나고 이제 이런 불연속점이 문제가 될 텐데,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딱 그리면 여기 녹색에서 한 번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빵꾸니까 만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면 한 번 만나는 게 납득이 갈 텐데, 그 다음에 y는 또 1을 이렇게 불어보면 여기는 안 만나고 여기는 만나니까 이것도 이제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x가 다르면 대응되는 y도 다르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꼭 연속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겠지? 참고로 이 15번 문제의 정답 상황이 불연속인 함수의 상황입니다. 니네가 다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그게 돼야 되는데, 얘들아 이건 1대1 함수의 조건인 거지 1대1 대응의 조건은 아니거든. 그럼 1대1 대응은 저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야 돼. 그게 어떤 조건이 필요하더라? 처음 들어봐 이거 혹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 하면, 잘 봐봐 얘들아. 보통 어떤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이 된다고 할 때 질문에 대답해봐. 여기 있는 x를 무슨 역이라고 부르죠?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y라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지? 공역이라고 불러. 방금 치역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 이 y라는 공간 중에 f로 선택이 돼 있는 놈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 벤 다이어그램 모형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1, 2, 3이 있고 얘들아, 요게 A, B, C, D가 있다라고 하면 정의역은 뭐뭐뭐인 거죠? 1, 2, 3인 거고 공역이 뭐뭐뭐야?
A, B, C, D인 건데 여기에서 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정의역 1, 2, 3이 Y쪽으로 한 번씩은 대응이 돼야 돼요. 대응이 안 되는 놈이 있어도 안 되고 두 번 대응되는 놈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1이 A로 가고 얘들아 2가 B로 가고 3이 만약에 B로 간다. 이렇게 돼도 함수는 돼요. 근데 이건 방금 니네가 배운 것처럼 1대1 함수는 아닌 거죠.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왜냐하면 2하고 3하고 다른데 대응되는 Y값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3마저 이렇게 C로 갔다 이러면 1대1 함수는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알아듣지? 이유가 공역은 몇 개인 건데 얘들아? 4개인 건데 대응되는 치역이 몇 개인 거죠? 3개. 그래서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역함수는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버리면 오히려 Y가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를 1대1 대응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드물어. 특히 3학년에 올라오면 고1 수학이니까 굉장히 먼 추억이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거기 15번에 거의 마지막 줄에 보면 얘들아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되는 1대1 대응이라고 써있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추정컨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라는 말을 준 거는 첫 번째 실수 전체는 무슨 역을 뜻하는 걸까? 정의역이고요. 두 번째 실수 전체는 뭐가 됐는? 공역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몇 대 몇 대응이 돼야 되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치역도 실수 뭐가 돼야 된다? 전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대응되는 Y값도 하나라도 실수 전체에서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니네가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풀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해설지에도 보면 이게 교육청 시험지니까 해설지가 나와 있는 시험지잖아. 그래서 이게 좀 대충 써 있는 느낌이거든, 선생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해설이 지금 잘못됐다가 아니라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뭉개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한번 제대로 요런 개념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니네가 푼 것도 지금 제대로 이런 개념들을 적용해서 푼 건지를 확인을 좀 해봐봐. 일단 이 15번 문제는 껍데기만 지수로고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fx가 지금 분기형 함수로 갈라지잖아 얘들아. 자 여기 경계가 뭐라고 써있지? 지금 첫 번째 x가 뭐보다? p보다 작을 땐가요? 이퀄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요쪽에 들어가? 그리고 x가 뭐보다? q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퀄은 다 여기 들어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열린 구간인 뭐와 뭐 사이가 되는 거야? P와 Q 사이가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 당연히 P보다는 누가 더 커야 될 것 같아? Q보다는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써 있죠. 또 문제에도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위 갈라지는 영역 쪽에 대응되는 함수가 지수함수인데요. 그 지수함수가 2의 x제곱하고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만 되면 니네가 알다시피 증가함수일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무슨 대값을? 절대값을 지워서 꺾여 올라가는 특징이 돼. 그럼 얘를 일단 이 XY 좌표 평면에다가 풀 사이즈로 한번 그려보면 원래 얘가 2의 x승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걔가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그럼 내가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점근선이 이동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 돼서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일 텐데 걔를 절대값에 따라 접어 올린 거니까 현재 대략적인 그림의 상황이 점근선이 오히려 딸려 올라가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그림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야. 이때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보면 2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여기다 2 대입하면 4 빼기 4는 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점근선하고도 지금 이 꺾여 올라간 지수함수가 만나니까 여기가 좀 특징적인 점이라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얘들아? 4가 나온다. 근데 들어봐. 얘가 지금 꺾여 올라간 그래프야? 원래 있었던 그래프야? 원래 있었던 그래프야.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4라고 풀어보면 2의 x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8이 되니까 여긴 x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y절편도 계산해보면 3인 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 여기다 0 넣어보면 됩니다. 2의 0제곱하면 1이니까 1 빼기 4의 절대값 씌우면 3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y절편은 마이너스 3이었겠지. 어쨌든 이 함수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함수인데 들어보세요. 얘가 P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을 설정을 해서 이 PQ의 양 사이드로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몇 대 몇 대응이 돼야 된다고 일단?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자, 그리고 마저 설명하면 이 사이를 책임져 주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 거죠? 로그 함수입니다.
근데 그 로그 함수가 밑이 얼마인 로그예요? 2인 로그고 여기가 x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더하기 얼마까지? a. 그 a가 잘못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앞쪽에다가 적어볼게요. a 더하기 로그 2x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로그 함수는 니네가 알다시피 진수 조건이라는 정의역이 확실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 대신에 무조건 뭐만 넣을 수 있죠? 양수만 넣을 수 있다고. 괜찮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로그 함수는 x가 양수가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 얘들아 지금 초장부터 나름 제일 어렵다고 이 시험지에서 나온 15번을 풀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 봐. 일단 이 문제가 몇 대 몇 대응이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이 되는 함수야?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당연히 무슨 역이라고 볼 수 있고 정역. 얘를 뭐라고 봤을 때? 공역이라고 봤을 때 그 공역과 무슨 역이 같아야? 치역이 같아야 몇 대 몇 대응이 된다. 그래서 얘는 그려지는 영역도 y값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이 사이에다가 무슨 함수를 내가 그려 넣을 거야? 로그 함수를 그려 넣어서 얘가 가로줄로 거도 몇 번씩 만나게? 한 번씩 만나게 만족을 해야 되고 동시에 y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게 치역 전체가 실수 전체를 만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잘 보세요. 자, 이 P라는 영역 있죠. 첫 번째 P라는 영역. 잘 들어야 돼. 이 P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음수 쪽으로 잡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만약에 P가 이 문제가 해설지에 보면 P가 그냥 0이다라고 약간 뭉개는 느낌이에요. 뭔가 설명이 되게 짧아. 뭐 잘 생각해 보면 P는 0이야 시발 뭐 이렇게 써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선생님 주장은. 자, 얘처럼 P가 음수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자, 내 그려지는 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만큼은 지금 요까지가 색칠까지 해서 그려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요 P의 오른쪽부터 무슨 함수가 책임을 져야 돼? 로그 함수. 근데 이 로그 함수는 니네가 방금 나랑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그려져도 진수 조건 때문에 0의 무슨 쪽에서만 그려지죠? 오른쪽. 그러니까 그림이 이 A라는 건 양이다 음이다를 떠나서 Y축 평행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걔는 P의 무슨 쪽에서 그려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고 나면 잘 봐야 돼. 내가 P를 여기로 잡았을 때는 요만큼이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뭐가 문제인데요? 저기가 안 그려지면 뭐가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려지면 기분 나빠 쌍 이러면 안 된다고. 저기가 안 그려지면 뭐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그 말 1대1 대응이랑은 상관이 없어. 정확히 얘기하면 함수가 아니에요. 야, 우리가 고1 때 함수의 정의는 뭐라고 배웠냐? 함수의 정의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이거 원인데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슨 줄을 걷을 때? 세로줄을 걷을 때 반드시 한 번씩은 만나야 돼. 안 만나도 안 되고 2번 이상 만나도 안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한 번씩 만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림을 몇 차 함수라고 3차 함수라고 통상 부르죠. 근데 얘는 이렇게 그리면 몇 번 만나고 2번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난단 말입니다. 이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라면 이 문제처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이걸 원 함수라고 얘기하는 새끼는 고등학생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얘가 만약에 P를 이렇게 약간이라도 음수인 왼쪽으로 잡아버리면 이 사이를 책임져주는 함수는 로그 함수인데 그 로그 함수는 이만큼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로줄을 그어보면 여기는 안 만나게 된다고. 그럼 안 만나게 되면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라는 말도 위배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럼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보면 이쪽에서 안 그려진 거니까 얘는 세로줄을 그렸을 때 한 번씩 만난다는 가정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함수가 아닌 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P가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밀리는 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능성을 얘기해 볼게. 잘 봐. 자, 그럼 여기 있는 P는 얘들아 무조건 뭐 이상에서 그려져야 된다? 0 이상에서 그려져야 된다. P가 음수인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자, 내가 만약에 잘 봐. P를 그럼 약간 이렇게 오른쪽 0보다 오른쪽으로 잡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P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럼 잘 봐야 돼. fx는 여기까지는 그려지는 거 맞지?
됐어? 그리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랬다 문제가. 몇 대 몇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미 여기 내가 그린 y부터 어디까지는? 4까지는 이 지수함수가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세로줄을 그으면 몇 번씩 가로줄을 그으면 이렇게 가로줄을 걷을 때 몇 번씩 만나야 돼? 한 번씩 만나야 몇 대 몇 함수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 그러면 더 이상 이쪽은 뭔가 함수가 그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Q를 요런 데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만약에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요렇게 그리면 몇 번을 만나죠 이게? 2번. 그럼 니네가 보다시피 1대1 함수라는 조건 때문에 Q는요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Q는.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색칠은 여기가 색칠이 되고 여기가 색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어? 그럼 잘 봐. 그럼 그림이 대답 좀 해줘야 돼. 이러면 몇 번 만나죠 지금? 한 번. y는 4를 딱 그려도 여기가 색칠이니까 몇 번 만나? 한 번. 그리고 쭉쭉쭉쭉 한 번 만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 번 만났죠. 그러면 지금 요 사이만 이제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 요 사이만. 괜찮죠? 요 사이에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냐 하면 잘 봐. 어차피 여기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들아. 로그 함수라는 거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빵꾸고 여기가 빵꾸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여기까지 얘는 됐어? 그럼 잘 봐봐라. 내가 요렇게 그리면 이거 몇 번 만나 여기? 한 번. 여기도 몇 번 만나? 한 번. 여기 이건 없는 거야 지금 얘들아. 요 그림은 없는 거라고. 요 그림은 없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를 딱 채운 거라고요 지금 얘가 로그 함수가. 그럼 요렇게 되면 한 번, 여기도 한 번, 요래도 몇 번이야? 한 번, 요래도 몇 번? 한 번, 이래도 몇 번이냐? 한 번, 이래도 몇 번이지? 그럼 이거 1대1 대응 된 거 아니냐 이거야. 내가 묻는 거는. 근데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니네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답이 아닌 이유는 뭔데요? 이 함수에 대응되는 치역 y값이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이게 요 밑은 지금 안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가정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실수 전체에서 그려져야 된다니까. 함수가. 그러면 실수 전체로 그려진다는 얘기는 잘 봐. 이게 y 전체를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y의 아래쪽을 다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함수가 무슨 함수밖에 없는 거지? 로그 함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로그 함수가 무슨 근선을 쫓아가야? 점근선을 쫓아가 줘야 y가 실수 전체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p는 약간 이렇게 무슨 쪽으로 밀리게 되면 오른쪽인 양수로 밀리게 되면 어떤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거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니네가 생각하고 풀었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 그냥 막 때려서 푼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게 대충 요렇게 맞으면은 1대1 대응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냐 이거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이래서 현재까지의 교훈은 P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P가 0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지금 만족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세요 다시. P가 0이면 이렇게 단전에서부터 쫙 끌어올라오는 거죠 함수가. 요런 식으로. 그럼 일단 이게 이 y축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점근선이니까. 그러면 y가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걸 음수 쪽은 이 로그가 다 커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쫙쫙 대응이 되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다 커버가 됐고 위쪽도 얘 때문에 커버가 됐고 동시에 이렇게 가로줄을 그을 때마다 몇 번씩 만나는? 한 번씩 만나는 y값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만난다는 거야. 이게 아무리 내려가도 밑에 가면 한 번 만나죠. 괜찮죠? 무슨 말인지? 한 번 이렇게 됐다가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Q는 자동 얼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 3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Q는 요 사이를 지금 맞춰주는 방식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도 한 번씩 만나게 하려면 Q가 요쪽으로 밀려줘야 된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까지는 이해가 되니? 괜찮아? 여기까지? 해결된 거야? 자, 그래서 P가 얼마가 돼야 되고 얘들아? 0이 돼야 되고 Q가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해결된 거죠.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고 하래요? 마지막에. 야 그러면 F에 지금 뭐 분해? 2분의 뭐 더하기 뭐?
그거 하면 여기 3인 거잖아. 그럼 F 뭐분의 3을 구해야 되니까 2분의 3을 구하려면 여기잖아. 대응되는 게. 그럼 여기다 뭐분의 3을 넣어줘야 돼. 2분의 3. 그럼 내가 구하는 정답은 A 더하기 로그 뭐에? 2에 뭐분의 3인데 이게 내가 구하는 답인데 그럼 A 값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 A는 어디에서 구하면 되냐? 지금 이 안에 답이 있는데. 오케이. 이 로그 함수가 뭐 콤마 얘들아? 3 콤마 어디를 지나야 된다? 3을 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로그 함수인 y는 a 더하기 로그 2의 x라는 함수 자체가 3 콤마 얼마를? 3을 지날 때만 함수이자 1대1 대응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 그럼 a가 좀 다소 지저분하지요. a가 니네가 보다시피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a 대신에 진짜 귀찮지만 뭐 마이너스하고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밑이 같을 때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답이 로그 뭐에 얘들아? 2에 2분의 3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오죠? 2분의 3분의 3이 아니구나. 3분의 2분의 3이 되는 거구나. 맞지 않니? 로그 2의 2분의 3에서 로그 2의 얼마를? 3을 빼는 거니까. 괜찮죠? 여기에 이렇게 3분의 1을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뭐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얼마인데? 3. 요게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게 출제 의도로 보여져. 알겠죠? 현재까지 수능에 없었던 유형입니다. 1대1 대응을 이렇게 강조했던 거는 뭐 정말 예전 문제까지 끌고 가면 1대1 대응 문제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등장한 적은 없는 이론이기는 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수로 함수 문제는 딱 요거 하나 생각보다 좀 약했어. 그리고 점근선에 관련된 주제로 나와서 우리가 실통수 할 때 얘기했던 그 주제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은 있다. 무슨 말이냐? 도형에 대한 성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고 그랬죠. 지수로 함수 쪽에서는.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이쪽은 지금 도형이나 합동이나 닮음, 뭐 동의각 이런 내용들을 잘 출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 괜찮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